본 영상은 조합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시공사 선정은 오직 조합원님 개인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북가자 육구역의 유튜버 여러분들이 지어준 별명인데요. 집에서 몇 가지 제안서 보다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카톡을 보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있다. 이런 것들 그냥 짧게 동영상을 찍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저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분담금이 어떤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개별 분담금은 조합원의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다. 자, 그러면 일단 권리가액이 많아질수록 분담금 내려가네요. 요거까지 알죠? 자, 그럼 권리가액이 많이 받으려면 뭐예요? 종전자산 평가를 많이 받아야 되네요, 일단. 자, 이 권리가액은 언제 계산이 되는 거냐? 자, 관리처분 이유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걸 누가 알아? 시장이 어떻게 변동할 줄 알고. 근데 어찌됐든 관리처분 인가 때 정해지는 이 종전자산의 일정 비례율을 곱해서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각각.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비례율이 높아지려면 뭐가 많아져야겠어요? 수입이요. 전체 수입, 그죠? 자, 수입이 많아지려면 뭐가 많아져야 된다? 상품이 많아져야겠지. 팔아먹을 거가 많아져야 되잖아. 근데 일단 첫 번째가 뭐다? 면적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자, 시장가는 뭘로 이루어졌다? 연면적 곱하기 뭐? 분양가! 아, 진짜. 아, 다들 깜깜이들이야, 뭐야. 자, 분양가. 그 분양가는 또 뭘로 이루어진다? 기본형 건축비. 이건 막 내 맘대로 우기는 건축비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정해주는 건축비에다가, 또 잘 모르는 게 또 하나 나와. 가산비용.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일정 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다. 일단은 비례율이 올라가려면 뭐다? 분양 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야 그 사업이 잘 된 거다. 근데 분양 연면적은 뭘로 찾는 거다? 설계로 찾는 겁니다. 두 회사가 누가 더 우리 땅을 많이 찾아왔나? 요거만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소한 용어가 나와요. 용적률 뭔지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할게요. 땅을 내가 입체적으로 그려줄게. 자, 이렇게 여기 딱 있어. 자, 여기 땅이 100평이야. 여기에 땅을 이렇게 쌓아 올려, 이렇게. 자, 또 쌓아 올리는데, 이거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야. 그래서 요 100평이, 땅이 100평이라면, 이렇게 쌓아 올리는 면적을 2배까지만 줄게가 200%. 우리는 250%를 적용받았습니다. 자, 건폐율은 뭐냐면, 요 땅에서, 여기 좀 빼놔라, 이거 40%는. 여기 60%에만 지은 게 건폐율입니다. 건물은 지하에도 이렇게 땅을 파서 지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지상의 연면적을 합한 거가 용적률에 들어가고요. 지하는 지하로 인정받는 여기에 있는 연면적은 용적률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와. 너무 가짜 같지 않아? 뭐가 뭐야? 그래서 땅이 이렇게 생긴 땅들, 이런 땅들이 사실은 참 좋은 땅이에요. 왜? 잘만 설계하면 여기에 이렇게 건물을 지을 경우에 마치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지하 같지만 이쪽 면에서 봤을 때 지상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연면적 용적률에는 안 들어가는데 지하지만 지상으로, 그러니까 용적률을 찾아주는 거야. 토목비는 좀 많이 들 거야. 근데 지하를 찾아내기가 아주 용이한 땅이야. 그래서 단점은 장점으로 승화될 때 그게 프리미엄입니다. 자, 두 설계사를 줬어. 우리 땅을 그려오라고.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오는 데가 좋은 데겠죠. 자, 우리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설계사는 지상에서 200평을 찾아오고, 자, 쌓아 올렸죠. 다 못 져요. 지상은 건폐율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200평 찾아왔어요. 그래서 4개 층으로 갖고 왔고, 요 지하를, 요 GL 레벨, 건축을 하면서 요 GL 레벨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 GL 레벨을 요렇게 했는데, 요 지나다니는 요 길에서 지상처럼 보이는 요 상가를 80평이나 찾아왔어. 왜? 건폐율에 적용도 안 받아, 지하는. 용적률에도 안 들어가. 주인은 내 땅이 200%니까 200평 찾아올 줄 알았는데, 어머나, 지상 같은 지하가 80평이 나온 거야. 그래서 총 연면적이 280평을 찾아왔어요. 오케이. 좋아. 자, 그 B 한번 볼게요. B 설계사가 가져왔습니다. 자, 지하니까 좀 이제 쉽게 갔어. 여기가 이게 묻히니까 지상으로 일단 1층 뺐어. 1층, 2층, 3층, 4층으로 끝났어. 똑같아, 얘도 4층이야. 그래서 200평으로 끝냈어. 잘못하진 않았어.
200평을 다 찾았으니까 얘도 용적률 200%, 얘도 200%다 찾았지만 얘는 없는 280%를 찾아왔어. 여러분, 내 땅 어디가 더 많아졌어요? 임대 낼 수 있는 면적이 여기가 80평이 다나 커. 그러면 누구한테 설계 맡길 거야? A요. 자, 연면적 더 찾아왔으니까 일단 시공사한테 견적 내보라니까 누가 더 많겠어? A. A가 당연히 많겠지. 80평 맞고 공사비가 들어가. 또 토목비도 들어가. 나 돈 없는데 건축비 더 올라갔네? 아, 여기는. 어떡하지? 땅 오긴 했는데, 임대 붙는 임대 수익이 적어지네. 그 계산해볼 거 아니야. 이 80평이 분양가가 얼마겠어? 한 4천 잡, 그래. 보수적으로 4천 잡자고. 그럼 4팔에 32. 얼마야? 3억 있죠. 아니, 32억이지. 너무 놀랬지? 32억을 가져본 적이 없지? 언니, 그럴 수 있어. 자, 미안해요. 자,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건 용적률에 안 들어가는 지하의 사업 연면적을 누가 더 많이 찾아왔느냐의 게임이다. 이 게임은 지하에서 땅 파먹기 게임이다. 요거 잘해온 데는 그만큼 수익이 많은 거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요 상가가 무조건 생기면 좋느냐? 그건 아니에요. 시장이 안 좋아. 예를 들어 시장 안 좋아. 상가 임대 연락 안 나가. 요거를 다 지어놔서 공사비 4억 들어갔잖아. 아까 계속 공실이야. 나가지도 않아. 그럼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마이너스야. 왜? 4억 날려. 근데 시공사가 돈이 좀 있어. 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14억 들여서 이거 아리까리한 저기 지하 요거 돈 없으시면 여기 제가 싸게 가져가고 이 시장가로 가져가고 28억에서 공사비 떼가고요. 14억 돌려드릴게요. 이해가요? 세상에 이런 사업 조건이 어딨냐고요. 요거는 사실은 요 시공사나 둘 다 상가를 가져가겠다 하니 완전 땡큐인데 여기에서 요런 눈을 가지고 두 개의 시공사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요 조합에서 처음 첫 설계 이거 면적에서 잘 찾아왔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표로 보겠습니다. 저희 다 보이시죠? 첫 번째 저 동그라미 친 거 요거가 초기의 조합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이쪽에서 발견하지 못한 아까 제가 얘기한 지하 면적을 누가 제일 많이 찾아왔나를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주택의 공급 면적 기준으로 볼게요. 자, 5,600평이라고 대충 보고 대림 많이 찾아왔네요. 더. 자, 그 다음에 상가 볼게요. 상가 700평 더 찾아왔어. 대박입니다, 여러분. 아니, 땅을 더 찾아줬잖아. 그치? 그럼 그게 어디로 들어가겠어? 분담금을 깎아주는데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돈이. 아니, 상식적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내려가는 걸로 나올 거 아니야. 인테리어 더 한다고 그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죠. 설계는 뭐다? 땅 찾기다. 땅 찾아와야 된다. 땅. 왜? 제일 비싼 게 뭐다? 땅. 자, 그러면은 이 무지막지한 땅을 어디서 찾아왔는지 난 사실 보였어. 처음 가서 보자마자 보였어. 저기는 대림은 지하에서 찾았겠구나.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저 지하는 지하층인가요? 지상층인가요? 물어보니 몰라. 대림에서도 몰라. OS도 몰라. 걔네 몰라. 병신들이라니까. 난 솔직히 말해서 이 제안서 딴 거 하나도 안 봤어. 나 이거만 보고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땅 볼 줄 아는 사람 게임 끝난 거거든. 자료가 좀 약간 너무 급하게 만들어갖고 좀 별로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보시자고요. 자, 여기 상가, 뒤에 상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두 개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요게 보이는 요 쭉 긴 상가 있지? 여기 이렇게 쭉 긴 거. 여기가 지하야. 다 지하야. 자, 여기 일부가 1층인 것 같아. 제 생각으로는. 정확하진 않아. 도면을 안 줘! 달라래도 아줌마라 그래서 안 주나 봐. 아유, 내가 정말 답답해서 죽겠어. 하여간, 자, 이만큼을 땅을 들어 올렸어. 이렇게 살짝 코 높이듯이 이렇게 여기서 쫙 들어 올려서 요 레벨을 이렇게 맞춰준 거야. 이해되세요? 네. 네. 요 지하가 여기 넘어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이편 세상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한양 아파트야. 이 올라가는데 여기가 우리 땅이 여기 꺼졌어요, 여기가. 이 땅을 여기 지하를 찾은 거야. 여기도 찾아주고, 여기도 찾아줬네. 요 상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띠를 둘러. 그치? 이렇게 크게. 딱 요거는 누가 합성을 해줬어. 너무 고마워. 딱
필요할 때 해줬어요. 자, 월드컵 현대를 집어넣어 놓고 본 거야. 이 아파트를, 기둥들을 떠안고 있는 거대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디자인은 사실작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그 문주 있지, 문주. 주가 뭐야? 기둥주자 아니야? 기둥주자? 기둥이 없어. 없는데 자꾸 문주를 키워달래. 어디다 키우냐고. 그러니까 자꾸 문주 키워달랬다며. 누가 그랬어? 대림에다 전화해갖고 우리 문주 좀 더 화려하게 해주면 안 돼요? 누가 그랬어? 빨리 얘기해봐. 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테두리만 두꺼운 목걸이 같은 거 있어. 펜던트 없이. 이런 디자인 있잖아. 그지? 이런 디자인은 이 띠가 이게 보석이 쫙 박혀 있고 이 두꺼운 띠 자체가 디자인 컨셉이야. 자, A. 이 목걸이. 자, 이렇게 가느다랗게 생기고 여기 펜던트가 탁 박혀 있어. 얘는 컨셉이 뭐야? 펜던트. 근데 자꾸 이 디자인 보고 펜던트를 자꾸 여기다 달아달래. 뭔지 알겠어요? 네. 얘 컨셉이 다르고 얘 컨셉이 다른데 얘는 펜던트가 중심이고 얘는 이 띠 자체에 이렇게 박혀 있다니까. 이렇게 다이아가 우리 땅이 때 박혀 있어. 땅이. 자,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땅을 다 감싸고 있다. 뭐로? 상가로. 돈으로. 몇 억이야 이게?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했다고. 얼마라고? 2,500평이 콕콕콕콕콕 박혀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원래 어디로 들어가 있어야 돼? 주차장 해야 되는 면적이야. 원래 일반 아파트들은. 이게 아무 아파트나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땅이고 역세권이고 강을 끼고, 아니 강은 아니고 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자, 그러면 롯데는 상가 어떻게 풀었나 우리 같이 봐요. 그래도 롯데가 잘 푼 거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림은 상가를 이렇게 오다가 여기까지 해갖고 이렇게 해서 길이를 늘렸고,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꺾었지. 자, 롯데는 여기가 상가가 요만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한 번 더 꺾어줘서 안으로 들어가서 아루가 안으로 졌어. 이렇게 중앙공원을 이렇게 약간 밖으로 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라. 야, 모여 집중. 이거야. 여기 뭐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 여기다가 또 더 한 번 더 꺾었어. 왜? 여기에 또 작은 공원이 하나 있네? 그래서 어찌됐든 롯데는 중심이, 상권이 어디다? 여기가 중심이다. 여기가 월드컵, 여기가 이렇게 서 있죠. 월드컵 아파트다. 보여? 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게 좀 가리긴 한데 어찌됐든 유동 인구가 이쪽도 많을 거라고 보신 것 같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서머리 해. 지하가 2,000평을 찾았는데 이게 어디에? 용적률에 안 들어가는, 이게 결국에 수익인데, 그럼 이 수익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담금. 자, 그러면 이제 분담금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것만 평가하자고. 다만 뭐를 눈 씻고 봐야 돼? 이 800억 덤핑 안 가져가나 눈 씻고 이렇게 잘 지키고 있고, 그거에 차라리 나 같으면 각서 쓰라 그러겠어? 그거에. 문주 고쳐오세요. 그 다음, 웃기지? 여러분들이 다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요게. 인테리어 좀 올려주세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 자꾸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 진짜 문제는 연면적 찾기인데, 이게 무슨? 분양할 수 있는 연면적.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안서 보시거나, 설계도면 보실 때 뭐만 찾으면 된다? 진짜 사업 연면적이 얼마가 더 찾아왔는지만 보면 된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제일 먼저 우리 평면 1차 때 공유 드렸던 1조건 및 조망권 확보에 대한 그런 평면 먼저 놓고 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평면도를 보실 때는 제안서를 이렇게 돌려서 보세요. 반대가 남향이니까 요 집의 남향에 해당하는 집이 어디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시기가 좋아요. 물론 지금 제안서는 대림 이안과 롯데안이. 근데 이안을 비교하는 거는 사실 저는 대림이 된다면 무조건 이안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안하고 굳이 우리가 갈 마지막 목표인 이안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각각의 그 건설사 그 평면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고 그냥 약간 요렇게 유니트를 갖다 꽂아 보니 요런 방향으로 밖에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약간의 추정치가 좀 들어간 겁니다. 1조건은 뭐예요? 햇빛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조망권은
경치를 바라보는 권리고요. 그럼 둘 다 권자가 붙어서 그럼 둘 다 법이 보호하냐? 아닙니다. 법이 보호하는 건 일조권만 보호를 합니다. 사실 조망은 없어도 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조권은 사실 법이 보장하는, 건축법에서 보장하는 법이고요. 조망권은 있으면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니까 두 개 다 있으면 정말 좋겠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일조권. 내 집이 빛이 정말 들어오느냐. 일조권, 빛이 많이 들어오려면 뭐예요? 남향, 남서향, 그 다음에 남동향, 뭐 이런 순서대로 좋겠죠. 자, 그랬을 때 40평대는 조망권과 일조권에 약간 혜택이 있는 불광천변으로 많이들, 롯데도 그렇고 대림도 대부분 거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대림이 지금 이거 이 안을 보면 불광천의 뷰가 좀 안 나오는 40평대가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공원 뷰를 선택한 것 같고요. 공원이 보이면서 일부 여기에 그 동간거리를 확보된 이 동간거리를 통해서 방해나 이런 그 부엌 쪽에서 일부 불광천이 보이게. 그래서 거실은 남향을 선택했고, 그렇다고 거실을 아무리 조망권이 좋아도 제가 뭐가 우선이라 했어요? 일조권이 우선인데 그거를 북향으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향을 위주로 빼고 그 다음에 향은 이제 그 불광천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고요. 롯데는 40평대 위치 좋은데요. 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일단 6베이나 요런 그 베이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좀 꺾여 있는, 그러니까 요쪽에는 거실, 이게 이 두꺼운 쪽이 거실입니다. 요 두꺼운 쪽엔 거실이고 요 얇은 선이 방 쪽이라고 보면 남향은 일단 좀 포기를 한 것 같고요. 남향은 아닙니다. 방은 북향 쪽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은 약간 뭐 서양집이라고 봐야겠죠. 서양을 좀 보고 있는, 이렇게 해서 양쪽이 통풍이 되는 베이 구조가 좀 다르죠. 저기 대림하고. 대신에 방과 그 다음에 그 거실이 둘 다 조망권이 확보가 되는 형으로 좀 바깥쪽 길 쪽으로 좀 빠져 있고, 여기 어쩔 수 없는 요 세대는 이게 약간의 공원 뷰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40평대는 대림도 좋고 롯데도 좋고 뭐 둘 다 비슷하지만 선택의 문제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40평대 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40평대보다는 30평에 더 많으신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30평대 한번 볼게요. 자, 대림 거랑 이제 롯데 거랑 각각 비교해 보세요. 이게 지금 진하게 파란색으로 뽑아 놓은 거고, 진한 파란색이 거실 쪽 방향입니다. 대림도 사실은 요 그림이 있는 요 앞에 동 24평이 포진되어 있는 이 앞에 동이 뷰를 가리는 것도 같이 보시긴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선택 안 했다고 건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재수 좋게 잘 걸리시면 30평도 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포베이로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불광천 뷰가 나오는, 그래서 40평 못지않은 30평대가 조금 포진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불광천이 안 보이는 애들은 어디를 보고 있나요? 공원을 보고 있는 게 좋죠. 사실은 천을 보고 있는 것도 좋은데 사계절 컬러가 바뀌는 거를 보려면 사실은 공원뷰 좋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이 좀 가능했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동이 일단 개수가 적어야겠죠. 그래야 좀 자유롭게 배치가 되겠죠. 자, 대림은 이렇고요. 자, 롯데는 일단 이게 거실 쪽을 볼게요. 남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서향을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정남향도 있고요. 정남향도 좀 일부 보이고요. 근데 뷰가 어디서 걸리죠? 여기서 조금씩 건물들에서 걸리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요 뒤에 있는 30평대가 지금 많은데 지금 앞에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앞 동이 딱딱딱딱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24평 동에도 걸리죠. 얘도. 그리고 요쪽은 또 여기가 걸리고요. 여기는 또 월드컵이 걸리고, 자, 여기는 또 앞에 동이 걸리고, 불광천이 일부 보일 수는 있지만 거실이 대부분 지금 동과 동 사이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조권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려면 평면보다는 가서 모형을 가서 보시면 내 집에서 어디가 보일 것인가,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하네, 그렇다고 그러시면은 롯데 선택하시면 되고, 그래도 대림이 시원시원하네, 그럼 대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림 레벨차입니다. 대림 레벨차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레벨차 첫 페이지가 대림께 나와 있어갖고 레벨 차는데 레벨이 뭐야 막 이러는데 땅의 생긴 모양의 그 차이 그러니까 그 높낮이 차이입니다. 높낮이. 자 우리 땅이 아까 뭐라 그랬죠? 구릉지 산이야 산. 근데 산을 잘 깎아야 돼. 잘 깎아서 만들어야 되는 단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아까 획기적인 안이 나왔었죠. 그 지하 레벨을 이용해서 뭐를 만들었다? 용적률이 안 들어가는 연면적을 찾았다. 자, 그럼 그런 레벨을 또 어떻게 배치하냐가 관건이. 자,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들어가는 여기 입구 아까 저기 그 여기 DMC 역 쪽에 여기 입구에서 여기가 지하 2층 레벨이에요. 지하 2층 바닥 레벨이에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 우리 이렇게 중앙 이렇게 레벨은 법정으로 지하냐 아니냐는 사실 우리한텐 중요하지 않아. 연면적 찾을 때만 중요해.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실제 사용할 때 지하처럼 보이느냐? 이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해. 그걸 보란 말이야. 지금 상가를 잊어버려요. 레벨만 봐. 자, 이렇게 들어가. 여기가 이제 지하 레벨인데 일단 우리는 1층처럼 보여. 그럼 여기서 들어가. 여기 쭉 지하 이게 저기 기둥 요 사이로 해갖고 이렇게 들어갔어. 여기가 중앙 광장이에요. 여기가 제가 여기 아리까리에서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했어. 근데 제가 그 저기 뭐야 대리 홍보관에 가서 저기 다시 물어보니까 여기 지하 2층 맞아요. 대림도 잘 몰라. 근데 도면을 내가 이제 열어보니까 여기 지하 2층 레벨 맞고요. 여기가 말하자면 지하 2층 레벨인 거야. 레벨이. 그렇게 해서 쭉 올라왔고 저기 일자로 쭉 들어오죠. 그럼 이 광장 자체가 여기가 지하 레벨이에요. 지하 2층 레벨이고 여기서 펼쳐지는 요 커뮤니티 시설 여기 대림은 여기는 다 지하를 커뮤니티 시설을 풀었어. 여기가 지하 2층과 지하 1층 지상까지의 높이 두 개 층을 써 같이. 그거 나중에 평면도에서 확인해 보세요. 두 개 층을 다 쓰는 거야. 굉장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 언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림은 요 레벨 지하 레벨에서 중앙공원까지 오는데 레벨 차이는 없어요. 스무스하게 들어옵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쪽하고 요쪽이 레벨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도면에서 확인이 안 돼. 근데 어찌됐든 요 레벨에서는 조금 언덕처럼 올라갔다가 여기가 내려온다. 그리고 요 레벨에서도 여기하고 단차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중앙 레벨과 들어오는 입구들은 대부분 같은 레벨인데 여기와 요쪽이 조금 다르다. 근데 요거를 내가 아리까리한 부분을 누가 또 전문가가 또 이거 보라고 이렇게 또 자료를 만들어줬네. 정우영 조합원님께서 이쪽이 조합안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본 조합안도 요 정도에서 생각한 거야. 자, 요 노란 게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상 레벨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조합도 이렇게 잡은 거죠. 여기 좀 높아. 여기 이렇게 니은자 비슷하게 니은자 팠어. 여기를 좀 높은 레벨로 본 거야. 여기가 또 조금 올라가면서 그럼 어디가 제일 낮아? 여기가 제일 낮아. 네. 이렇게 본 거야.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야. 이렇게 보는 게 맞아. 그래서 옆에서 이게 보니까 이게 롯데 레벨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여기 보라색 보이시죠? 어떻게 생겼어? 높아요. 그 다음에 어디가 제일 낮아, 여기는? 이 중앙공원이 제일 낮아. 왜냐? 여기도 그거는 생각하신 거야. 일로 들어오고, 자, 일로 들어와. 그치? 맞지? 네. 일로 들어올 때 레벨이 단차가 나면 사실 저항감이 있잖아. 들어오자마자 레벨이 달라봐.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같은 레벨로 봤어.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 커뮤니티 시설이 여기랑 아마 붙었겠지. 여기도 일부. 그럼 여기가 커뮤니티 시설이 요 단차와 요 단차 사이에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가 요 단차 요 뚜껑이 여기고 여기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죠. 이해돼요? 네. 근데 커뮤니티 시설이 여기는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 여기가 1층. 자, 1층. 그 다음에 2층.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을 1층, 2층 다 빼먹었어. 자, 이렇게 해갖고 롯데가 여기하고 요렇게 단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아파트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네. 요 사이로 중앙길이 이렇게 있는 거야. 요런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안 하고 거의 흡사하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분도 얘기하셨네요. DL은 보다 획기적인 지형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이만큼 색칠 안 칠한 데가 어디라고? 중앙광장. 그렇지. 레벨이 같은 광장, 광장을 여기라고 치고, 자, 여기가 레벨이 같아. 그러니까
저항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없어. 요 단지도. 자,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 대리면 여기가 지하 몇 층이라고? 2층. 여기가 지하 2층 레벨이라 그랬어. 일로 들어와. 여기 들어와. 다 2층 레벨이야. 쭉 들어와. 근데 아까 나중에 조감도에서 보겠지만 이 중앙광장이 어때? 1층처럼 보여. 우린 그런 거 잘 몰라. 우리가 지하 2층이면 어떻고 1층이면 어때? 그냥 들어와. 쭉 들어왔는데 여기가 1층 같아. 자, 그리고 이만큼이 레벨이 같아. 오, 조금 획기적인데? 근데 여기에 뭐야? 어디가 그 다음에 단차가 나? 요 윗동네가 단차가 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롯데처럼 이렇게 찢은 게 아니라 어디를 찢었어? 남북. 여기를 이렇게 찢었네. 이렇게 여기랑 여기가 조금 높네. 그리고 어디로 일로 들어와. 그 다음에 일로 올라가. 요거하고 요거하는 단차 레벨이 꽤 있어 보여요. 여기는 좀 저항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보다 조금 더 높아, 여기가. 근데 여기가 약간 절벽처럼 이렇게 커. 이렇게 많아. 여기 레벨 차가 많잖아, 여기하고 여기하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이 절벽 같은 거에 뭐가 있나? 계단. 여기 내보내! 자, 워터파크. 야, 우리는 여기 서 있어. 자, 개미처럼 여기 서 있는데, 되게 층고가 높은 여기가 지하 2층과 1층 레벨 같이 쓰는 이 수영장이 여기 있는데, 얘네가 요 위에서도 있고, 요 밑에서도 있어. 나중에 봐봐. 이게 있어요. 제안서에. 자, 요렇게 생긴 게 요 단차를 극복하고 있고, 요 사이를 그에다가 뭐를 했냐?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를 했어. 지하 2층, 지하 1층에다 깔아놨어. 그래서 그냥 우리가 봤을 땐 1층에 커뮤니티 시설이 쭉 있는 것 같아.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일어났나 보세요. 자, 이 레벨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야? 우린 새가 아니니까 날아갈 순 없어. 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던, 계단이 필요하던,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아크로의 엘리베이터가 여기도 이렇게 쏙 내려가네요. 단차가 요렇게 세 군데 있고요. 에스컬레이터, 아니, 요거는 계단이래요. 요거 계단.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사로는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 노란데, 이거 전문가야. 이거 찍어주셨어. 자연스럽게 지형을 자연스럽게 자전거 타고 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유모차 끌고 갈 수 있게 램프를 만들어줬어. 요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애기 유모차 끌고 계단 가기 힘들잖아. 엘리베이터 타기 힘들잖아. 자전거 타고 갈 수 없잖아. 산책로를 노인분들도 자연스럽게 넘어 다녀라 이거야. 여기 가기 싫으면 이렇게 넘어 다니라는 거야. 일로 뚝 떨어지기 싫으면 일로 가라 이거야. 요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르엘이 공용 엘리베이터가 많다는 걸 장점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퀘스천, 엘리베이터 전기료 많이 나가고 유지보수비 많이 나가는데 왜 많다 그러지?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이 설계에서는 여기서 필요해. 왜? 일로 올라가야 되잖아.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물론 좋죠. 에스컬레이터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 에스컬레이터 어디 있어? 요 에스컬레이터 대리문. 요 앞에 있어, 상가. 바로 입구에서 2층 테라스 상가로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요거는 상가용이야, 사실. 우리는 없다고 보면 돼. 자, 그런데 대림은 아파트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5개 에스컬레이터. 죄송해요. 롯데가.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뭐 좋지. 안 걸어 다니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 이게 5개 에스컬레이터는 비가 그냥 들어가. 지붕이 있대요. 오케이. 지붕이 있어도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는. 그렇잖아.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애들도 있고. 그리고 유모차 끌고 에스컬레이터 타면 되게 위험해. 그리고 노인들이 많을 텐데 노인들이 좀 위험해. 그래서 없는 게 제일 좋아, 사실은. 그냥 상업시설에 있는 게 좋지.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단차 극복을 해야 되니까 편리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엘리베이터 많다고 해서 가산 비용이 올라간다. 이거는 아무리 좋아도 가산 비용은 쓸 때 써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많이 생긴 이유가 단차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자료 보다가 깜놀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 우리나라 지도 이거 뭐냐고요? 이거. 자, 이분이 우리 정님. 이분이, DL의 장점을 써놨는데, 나도 몰랐어, 이거. 레벨차를 가진 경계를 최소화함으로써 뭐예요? 단차를 극복하는 부담을 자연스럽게 회피했다. 자, 우리나라가 요렇게 잘라진 게 다행이다. 요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 요렇게 잘라졌다면 뭐죠? 군대를 2배 이상 증강시켜야겠죠? 자, 여기서 군대는 뭐다?
그렇죠. 여기서 엘베가 나오고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요게 많으면 뭐다? 요게 많으면 엘리베이터 많아야겠죠. 자, 패스. 정우 형님이 고민하는 걱정스러운 부분 2개 찝어주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대림의 요 부분, 요 언덕 부분, 요 산으로 이어지는 요 언덕 부분에 굉장히 급격한 경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추후에 뭔가 이렇게 이게 막 절벽이 여기 단지에서 좀 보일 수 있어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나중에 보자. 이 얘기입니다. 요거 잘 극복해야 됩니다. 조경 면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여기가 지하 2층 레벨인데 여기가 높아. 이거 좋다. 이거 잘 살렸어.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급격한 이렇게 2개 단차 굉장히 높죠. 여기를 사실은 이 등산로를 하나 만들어준 거야. 대림에서요. 여기 일로 가는 이제 계단도 있지만 이 등산로 램프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직행할 수 있게 여기 옆에다가 계단을 올려줬는데 이거 위험해 보인다 이거예요. 왜 술 먹고 아저씨가 넘어갈 수도 있고 애들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단점은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 스무스하게 되어 있고 이 단차들의 사이사이에 뭐가 있다? 테라스 하우스로 약간 이미지상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렉산으로 제한이 됐다 그래요. 여기가. 근데 렉산으로 이렇게 모습이 구현되는 거 쉽지 않을 테니 접합유리로 바꿔주세요. 저도 오케이. 접합유리 공사비 별로 차이 없으면 이걸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대림 설명회를 딱 가서 듣는데 요 단어가 딱 나오는 거야. 특별건축구역이라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 근데 일단 요 단어를 모르니까 뭐야?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 그래서 내가 대림한테 솔직히 말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뭐가 문제냐? 너무 어려운 말들을 뚝뚝 던져놔. 이해도 못하는 말들을. 특별건축구역은 있잖아. 스페셜하게 하는 거, 유니크하게 하는 게 아니야. 특별히 니들한테 혜택을 줄게. 뭐? 나라에서 지키라는 거 지키면 창의적 건축물에 디자인과 기술 적용을 도시 경관 향상과 지역의 정체성 및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생활 공간적 공공성,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뭐야? 공공성. 자, 동그라미. 뭐야? 컨셉이 뭐다? 공공. 공공성을 지키면 니들이 하고 싶은 새로운 디자인, 기술 적용 우리가 하게 허가해 줄 게입니다. 그래서 뭘 더 줘? 용적률, 건폐율,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아까? 뭐 동간거리, 그 다음에 평균층수 완화. 그러니까 평균층수 완화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똑같이 예를 들어 28층까지만 지어라는 게 아니고 평균만 맞추면 되니까 뭐가 돼? 어떻게 보면은 최고층의 높이를 제한을 풀어줄게야. 원래 일반적으로 지으면 28이 고도 제한인데 높은 놈 있고 작은 놈 있어서 평균만 맞춰보면 우리가 봐줄게. 이렇게 건물이 되게 다채로워지는 거야. 엄청 멋있고 유니크한 건물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디 안에 테두리 있어야 돼? 공공성. 법은 왜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법이에요. 법이 있는 사람들 더 가지라고 있는 법은 이 세상에 없어. 그래서 법은 어떻게 해라 라는 권고는 없어. 뭐가 있어? 제한만 있을 뿐이야. 하지 말라만 있어. 누구를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그래서 공공성 확보는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하고 동네 풍경에 어울린다. 자, 그리고 다양한 수용에 맞는 공동주택 유형을 만든다. 이게 뭔 소리예요? 다양한 그 용도에 맞는 공동주택을 만든다니까 뭐야? 상품을 다양하게 해라. 왜? 요런 사람도 있고 사정이 다 다르잖아. 애 키우는 사람, 할머니가 있는 사람, 개 키우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대가족이 사는 사람, 이런 다양성. 그 다음에 또 뭐야? 길 중심의 지역에 열려, 여기 열린, 오픈. 자, 오픈. 옆 동네하고도 길을 열고, 같은 단지 내에서도 길을 열고, 특히 옆 동네. 여기가 뭐예요? 우리 동네의 장점 뭐야? 역세권. 이 역세권을 지나다니는 요 위에가 어디예요? 북가자 사구역인가요, 여기가? 네. 자, 위에가 사구역. 그 다음에 옆에 이편한 세상. 이 이웃들에게 길을 막지 말고 걔들한테 길을 열어라. 그 얘기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가로 환경을 만들어라.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를 할 때 뭐라고? 쉐어링.
커뮤니티는 뭐야? 나눠라. 근데 나눌 때 모두 나눠라? 내가 맨날 뭐를 나누라 그랬어? 또 조용하네. 조망권, 일조권 했잖아. 아, 진짜. 일조권 뭐라? 햇빛도 받을 권리를 나눠라. 조망도, 커뮤니티 시설도, 나눠라. 길도 나눠라. 뭐 이런 것도 다 나누라는 거야. 좋아? 일부 세대만 혜택 보는 짓 하지 말고 다 나눠 쓰고 공동체가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마라. 명암이 있습니다. 명암. 명은 뭐예요? 밝을명. 명, 그죠? 암은 어두울 암이죠? 명암. 이게 빛이라는 일조권이죠, 일조권. 이런 것들 깜깜한 데 만들지 말라는 거야. 억울한 사람들 만들지 말고. 그럼 거기 암에 뭐가 생기냐? 분노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내가 좀 덜 가져도 있잖아. 딴 사람이 많이 갖는 게 궁극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여러분. 주민 간의 차별을 없애려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임대세대에 콕콕콕콕 박아놓으라고. 어떤 단지는 임대세인데 따로 만든 다음에 문도 네. 진짜 나쁜 주택이에요. 자, 커뮤니티 어디? 중간중간에 넓혀 이렇게 펼쳐놔야 돼. 그리고 너무 위화감을 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법의 취지예요. 자, 개념 이해하셨죠? 자세한 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요. 여러분들은 컨셉만 아시면 돼. 근데 얘가 이제 구역을 다시 이제 신청을 하면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우리는 이렇게 특화를 해왔으니, 디자인 특화를 해왔으니, 우리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라고 먼저 신청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를 다 받으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은 설계안이 통과가 되는 거죠. 근데 서울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구역이 지적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인센티브 줄 테니까 다 지켜와가 쉬워? 우리는 근데 우리 입찰 지침에 이게 있었다네요. 이거 구역에 맞게 설계를 해라. 와, 나는 정말 우리 구역이 이렇게까지 훌륭한 구역인지 몰랐으나 이런 혜택을 받는 거를 감안해서 설계 기간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대림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뭐 롯데건이 혹시 있으면 롯데건을 가지고 샘플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좀 찾아봐 주세요. 롯데 실적이 있는지. 이게 대림 그 반포인데요. 요 뒤에 보면은 굉장히 높은 동과 굉장히 저층이 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약간 이렇게 구릉지는 아닌데 요런 스카이라인들, 요 재미가 있는 요런 스카이라인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이게 뭐 때문이다? 특별건축. 그렇죠. 특별건축 구역이고 이 단지 내에도 중간에 길이 크게 이렇게 큰게 이게 두 개가 보이죠? 요런 것들을 확장을 해갖고 점수를 높게 받았겠죠? 그래서 이런 층수들이 이제 완화가 좀 됐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 배치관이 좀 되게 자유로워서 옆에 어떤 이런 자연 경관에서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올라오는 이런 뷰가 가능했고요. 자, 이거 봐봐. 이게 여기 보니까 이게 대림이 이제 아크로 할 때 아마 했던 건데 처음에 뭐 이런 거 이제 일반적인 일반법으로 이제 해가지고 건축했을 때가 층이 비슷하죠. 이렇게 됐던 건축물을 뭐예요? 평균 층수 완화를 해주니까 이게 층수 완화를 해주니까 이게 높은 건 높고 낮은 건 낮아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큰 길을 내줬어. 이거는 의무죠, 의무. 이런 의무를 지킴으로써 이런 것들의 혜택을 본 거야. 그죠?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받는 게 진짜 유리하다. 난 정말 너무 자랑스럽다니까 우리가 여기 조합이라는 게. 안 그래? 우린 정말 특별건축구역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너무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단지는 라인들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 있나 볼게요. 이거 사진 또 찍어서 보내주신 것들 감사하게 봤고요. 자, 요 뒷면에서 본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볼 건 아니지만 저 멀리 저쪽에서 다른 단지에서 높은 측에서 보면 이런 스카이라인들도 보이죠.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조금 낮은 거와 좀 높은 것들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 있고 특히 요 단지 내 구릉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있죠. 요런 부분. 근데 요거에 대한 이질감을 뭐로 극복했어? 요런 테라스 하우스를 왜 여기다 놓겠어? 그래서 자연스럽고 상품을 다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질감이 없고 이렇게 요런 것들을 장점으로 살린 거예요. 이제 보이세요? 네. 그래서 테라스 하우스가 왜 여기 배치됐는지 보이시죠? 네. 자, 요거는 요쪽에서 이제 위에서 본 거예요. 자, 이건 뒷면에서 본 거고 정면에서 봤을 때 요쪽은 굉장히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나머지 라인들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돼 있고 요 톤 안에서도 입체감이 있어요. 뒤에는 뒷동은 높고 앞에는 낮아. 이거 왜 그랬을까? 그렇죠. 어디를 위한? 중앙광장. 중앙광장이 가운데 있잖아. 이 중앙광장을 내가 그랬잖아. 해가 어떻게 넘어간다고?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잖아. 이렇게. 요쪽이 남향이라 그랬잖아. 요쪽이. 여기에서 봤을 때 요쪽이 남향이잖아. 요 남향 쪽으로 해가 떴을 때 어디야? 안 가려야 되잖아. 그럼 걔들이 좀 낮아지는 게 어때? 광장이 열리잖아. 광장은 누가 다 쓰는 거야? 우리 같이 쓰는 거잖아. 가치를 가치에 둬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를 나눠? 일조권을 나눈 거예요. 자, 그리고 통경축. 그러니까 쭉 뻗은 어떤 공동 보행 통로를 확보했느냐 보는 거예요. 자, 위에서 볼게요. 자, 이게 특별 건축 구역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동갈의 거리가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설사 이런 Y자 배치를 이렇게 약간 틀어서 했죠. 이 Y자 배치가 옆에 동하고 일부 붙더라도 요거를 감안해 준 거야. 왜? 이런 특별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오는 노란색 부분이 사람이 들어오는 레벨입니다. 그 DMC역하고 가장 가까운 가운데 출입구로 다닐 때 화살표 방향으로 뭐예요? 쭉 옆에 단지로 넘어갈 수 있죠. 요런 것들을 막지 않은 겁니다. 좀 확 열어준 거예요. 이리로 다니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요 사진은 이 편한 세상에서 들어오는 단지 안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다? 열어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라. 예, 롯데 스카이뷰 한번 볼게요. 여기가 좀 비슷한 층수로 쫙 되어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요 주동의 그 높은, 여기, 이 건물이 굉장히 크게 앞에 딱 두 개가 있는 게 여기는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유니크하긴 해요. 예, 그건 뭐 취향이니까. 근데 지금 하나 조금 걱정은 여기 동하고 요 동하고 지금 렌더리스상에 상당히 좀 거리가 있어서 이 중앙공원에 이런 뷰가 좀 열려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게 11.7m라면 너무 좁을 것 같아. 왜냐면 광장을 이제 해가 요렇게 넘어가는데, 요렇게 넘어갈 때 여기한테도 좀 걸리는데, 또 요렇게 넘어갈 때 요쪽에도 걸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중앙광장이 뭐야? 약간 이렇게 자꾸 그늘이지잖아.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찝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은 다양해야 돼요. 아파트도 상품이야. 근데 아파트가 획일할 때 똑같이 다 아파트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상품을 다양하게 했냐 보는 겁니다. 시트하우스는 뭐냐 하면 일반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야. 나 시트하우스가 또 뭔지 한참 찾아봤네. 나 이런 게 대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자기네들만 아는 용어. 이거 측은지심이 없는 거야. 우리가 아는 용어를 좀 바꿔주면 안 돼? 그냥 쉽게. 어찌됐든 그냥 아파트 시트하우스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평수 따라서 또 달라요. 여기는 그냥 베일을 얘기하는 거고, 펜트하우스가 있네요. 펜트하우스는 뭐 6명만 가져간다. 우리 이거 패스. 자, 테라스 하우스가 상당히 좀 많아요. 플랫하우스, 트리플하우스, 이게 뭐야? 벨리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에 조금 점수 주고 싶고요. 자, 롯데 볼게요. 84T가 8세대가 테라스네요. 맞나요? 네. 네. 요거 말고는 다 아파트 타입이네요. 롯데도 특별건축구역을 감안하고 설계를 했다고 보이는데, 요런 것들은 사실 뭐 다른 걸로 아마 점수를 더 받으려고 했나봐요. 일단 이건 패스. 자, 그 다음에 이 동과 동 사이를 여는 게 왜 중요하냐. 동과 동 사이에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요 뒷세대에 이렇게 들어오는 빛,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조망이 더 확보되는 거 보이세요? 자,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 동도 더 벌리면 벌릴수록 어때? 여기가 이쪽 세대에 이런 조망권들을 더 확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를 나눌 수 있다? 일조권과 조망권도 나눌 수 있다. 근데 내가 이거 대립의 1안인데 1안보다 2안이 왜 좋냐? 요 앞에 요 동이 사라져. 없어져. 그럼 뭐야? 요 앞에 동이 앞으로 전진해. 그럼 여기 사이가 벌어진다 하더라고. 내가 이 안 도면을 봤어요. 가서 보고 왔는데 이 사이가 벌어지면 어떻게 돼? 이 뒷동이 확 벌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 24평도 좋아지잖아. 조망권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쭈루룩 5개 있는 것보다 좋잖아. 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이안.
나만 위해서 이한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일반 분양 받는 사람을 위해서, 임대 세대를 위해서 다 좋다. 네, 그러면 이제 롯데 평면에서 볼게요. 자, 주동거리, 그 다음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통경축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좀 건물이 열려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 사이길이 아마 동네로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가 상당히 조금 동이 조금 붙었어. 그죠? 여기가. 그래서 이게 조금 답답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광장에서 봤을 때 여기하고 요런 데가 막혀 있으면 여기의 뷰 자체가 되게 막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그랗게 동이 이제 여기를 막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좀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열려 있는데 요 길을 조금 막고 있는 게 조금 답답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동과 요 동의 요 사이가 동강 거리가 좀 좁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별건축구역임을 감안하면 좀 다른 쪽에 그 평형을 배치를 하고 좀 틀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시설도 제가 볼 땐 그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커뮤니티 시설을 가장 좋은 거를 주는 게 좋겠지. 왜냐? 뷰도 좋고 일조권도 좋고 층수도 좋고 제일 좋은 데다가 배치하면 왜 뭐가 좋아? 내 집이 좀 빛이 좀 안 들어오고 좀 작고 저기 좀 약간 멀리 있는데 사는 사람도 최소한 운동할 때만이라도 뷰를 감상할 수가 있고 일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나 찾아보세요. 예, 그리고 두 개가 얼마나 좀 다르게 배치되어 있나 찾아보는 재미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